자,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명태균만 하다 보니까 저희 놓치고 있는 큰 틀의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트럼프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2.0 시대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2.0 시대. 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만한 퍼펙트 스톰. 예, 대격변이죠. 뭐 미국도 중국도 뭐 유럽도 세계도 한국도 뭐 북한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뭐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줄. 그러니까요. 그 바이든 시대하고는 거죠.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들 이제 전망하던데. 의도와 의지와 결과가 다 달라지겠죠.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 담화에서의 메시지나 혹은 그 이후에 뭐 그 외교를 위해서 골프를 연습하고 있다느니 우리 정부가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만한 준비나 능력이 될까요? 우크라이나를 내가 임기하면 임기 즉각 종전하겠다라고 최소한 수사 이상으로 이야기하는 당선자한테 우크라이나 관련한 그 톤으로 얘기하는 것을 국제적으로는 봉창이라고 하겠죠. 봉창. 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내정은 뭐 돌이킬 수 있지만 외치는 돌이킬 수 없다 이러잖아요. 내치를 잘못하면 정권을 뺏기지만 외치를 잘못하면 나라를 뺏기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생각이 하루하루가 국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익에 해를 미치는. 국해. 예. 골프 연습을 트럼프 당선 때문에 한다는 것도 사실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그 최고회의 때 제가 그 뻥치지 말라고 뻥치지 말라고 그런 그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저희가 알고 있었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통령 트럼프 되면 그 대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그쪽 약발이 떨어진 것이 천공이 해리스 당선될 것 같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쪽이 이제 맛이 갔구나 이렇게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골프를 쳤는지, 가장 최근에 골프에 칠 때 표정은 어땠는지까지 저희가 듣거든요. 그러신다고 네. 전에 들었는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천진하게 밝게 최근 국가 상황에 대한 걱정이 없이 쳐서 너무 놀랍다. 거기서 치던 군인이 뭐 샤워장에서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너무 놀랍다는 그 표정 관전자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트럼프에 대비해서 친다, 이게 참 그렇죠. 그 대통령실의 그 상황 대처 능력이라는 게 이게 아마 이런 보도가 나올 것 같으니까 무마용으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미 한두 번 한다고 하시 뭐 날짜와 장소까지 다 나가니까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실 그러니까 이미 여권은 마비 상태라고 봅니다. 통상적인 당정 소통을 통해서 당의 어떤 정치적 감각을 반영하는 그 기능은 사라졌고, 대통령실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통한 정상 체크는 사라졌고, 지난 회견 수준을 보면 오빠 빨리 나가서 사과해, 뭐 예를 들어 이런 오더에 기초해서 그냥 몇 사람이 써주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이어서 최측근 몇 명이 그냥 가정사 다루듯이. 그러니까 이것에 영향을 보거나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을 걸 예측하거나 하는 소위 정무적 사고라고 하는 ABC가 작동 안 되는 지금 수준이다. 코파카바나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코바나 컨텐츠 수준이다. 예. 아니 근데 이게 단순히 국내 사정이라면 말씀하셨듯이 정권 교체로 이어질 사안이지만 이제 트럼프 2.0 시대라고 하는 전 세계가 긴장하는 이 바깥으로부터의 힘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막아내서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국내외의 어떤 압박 속에서 한미 FTA를 하고 그것이 총괄적으로 나중에 돌이켜 보면 한국이 득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그렇죠. 미국이 또 트럼프가 이거 바꾸자라고 하는 정도의 상황이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총체적으로 한미 FTA 2.0 같은 상황을 대비하고 전략을 촘촘히 짜야 되는 그렇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허를 시점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트럼프의 이 최소한 다음 중간 선거까지 2년의 흐름을 누구도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한편 아웃파이팅 한편 인파이팅 할 거냐 전략을 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룸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팀의 능력으로는 족족 깨질 얘기만 하고 탈탈 털리겠죠.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이렇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사실은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빈틈을 놔둘 리가 없죠. 탈탈탈 다 털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걸 꼼꼼히 막아내고 역으로 제안해서 미국 쪽에서도 이게 우리 이익인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인데 길게 보면 우리 이익이 되는 아니 실은 이제 그런 거를 촘촘하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어서 최근에 무슨 뭐 대비를 시작한다는 회의도 사실은 야당 대표가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를 최근에 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급조 기획되는 것으로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진짜 걱정인데. 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불안이 명태균 스캔들과 함께 계속 불만과 불안이 커져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나오고 하야 얘기도 나오고 이런 여론조사도 이루어지고 이제 대놓고 이런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러면 탄핵이 비중이 좀 더 높고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이 그다음 비중 정도 되고 임기를 끝까지 맞춰야 된다는 게 30%가 안 돼요. 조사를 해보면. 70% 이상이 어떤 방식이 돼서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야가 됐던 스스로 개헌이 됐건 아니면 탄핵이 됐건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지난 박근혜 탄핵 때를 보면 그때도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그때 되돌아보면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검찰이 최순실을 수사를 제대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명태균 씨 수사를 제대로 할까? 여기서부터 의문이거든요. 앞으로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모두가 국민과 뭐 언론 또 정치권 모두가 가져야 될 늘 다시를 깨우쳐야 되는 대전제가 상대가 정상이 아니다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흔들리거나 기가 빠지거나 넘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기쁘게 골프를 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리에 맞아요. 있어서.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회견을 한 줄 요약하면 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치겠습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이제 나 시키는 회견 했으니까 골프 친다고. 골프 치러 갔죠. 그리고 모든 기획은 결국 이제는 김건희 살리기 쇼로 검찰은 명태균 사건을 단순 정치 사건으로 정리를 시작했고 정치자금법으로. 네. 사실 한창민 의원님 조금 전에 이렇게 나가셨지만 저는 국회의원인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폭력을 행사했다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니까 더 그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 기조가 지금 그렇게 잡혀가고 있을 겁니다. 이미 김건희는 덮고 국면은 격화시키고 그 국면 격화를 우크라이나를 통하든 남북을 통하든 아니면은 광화문을 통하든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간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정해진 기획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만 살리면 누구든 정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은 검찰이 이 패소를 겨냥한 기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상황에 가면 김건희 전격 부실 기소도 만지고 있는 플랜 B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실 기소로.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딱 하나 김건희 살리기와 김건희의 부실 기소에서 오히려 털어주는 방식으로. 그거 그러니까 마지막 플랜 B일 수 있죠. 깜짝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최후의 돌파구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뭐 주머니 3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복주머니. 그래서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지은 죄는 덮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을 죄의 공간은 열어주는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 행사, 예산 털어먹기, 실세 인사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가고 그런 거죠. 몰리다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 부실 기소해서 그렇게도 넘어가서 끝까지 임기를 마치려고 하는 그 거죠. 정도는 이제 기초겠죠. 기초 계획인 거죠. 그래서 말씀처럼 과거와 다른 것은 과거와 달리 검찰, 경찰,
언론, 군의 코어를 장악하고 있고 더 다른 것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적성이 박근혜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때만 해도 그런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모진들은 이승만 예. 대통령은 그러다 하야한 것에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고, 근데 이 윤석열 김건희 팀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좀비 수준의 이 감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저희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 요구는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펼쳐져 있는 위법의 진상도 태산에 달하고, 그리고 이 시기를 다 펼쳐지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고 정말 몇 개월 정도면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리돼. 근데 그럴 때 과연 저들의 어떤 마음이 또는 그 주변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일단 1차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봤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조 공범 라인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대통령 편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원조 전화 그 형수 전화 라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원조 공범 지위로 저는 초심 회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편이 됐다가 보여줘요. 네, 지금. 그래서 이런 전체 상황을 한편으로는 더 나쁜 상대를, 그리고 더 명백한 상황에 더 높은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 그런데 더 버티려고 하는 이 상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 대처할 것인가에 정말 뭐 저는 한 뭐 100일 전후에 정말 이 고지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일 이내에. 네, 그런 생각을 그 고지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일단은 특검에서 한번 부딪힐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특검법? 것처럼 뭐 개헌, 탄핵 이런 등등의 요구가 있는데, 제가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저희가 나누곤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되 그 다음 방안에 대한 논의에 우리가 논의와 토론에 주력할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런 정도의 사안이고 이런 정도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모든 민주 세력이 1점 돌파 하나씩 힘을 모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1점 돌파할 첫 번째 그 허들은 특검이잖아요. 그것은 김건희 특검이고요. 예. 그와 함께 사실은 이제 놓치면 안 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위법. 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탄핵 사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제 짐작에는 논의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 예를 들어 한일 관계 문제부터 시작한 상당히 포괄적인 비교적 추상성이 높은 헌법적 위반부터 다양한 것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조금 더 체감도가 높고 명백하고 중대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사안이 저는 예를 들어 몇 가지 보이는 것이, 예를 들어 명태균 관련된 공천 개입은 취임 전날의 사안이어서 이미 그렇죠. 공적 신분이고 더 취임 시에 연장된 사안이고 공무원이 될 명료한 자유주의. 것이죠. 예, 예. 판례로 이미 나와 또 있네요. 신용환 교수가 밝힌 불법 대선 캠프의 예. 무료 사용, 이것은 명백한 매관 매직이고, 그렇죠. 그 이후에 저 공적 지위를 제공한 수뢰후 케이스, 부정처사. 수뢰후 부정처사에 이거 뇌물죄가 되죠. 다만 이 두 개는 우리 헌법에 의하면 내란 외환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명백한 증거로 입증된다고 하도. 그 경우에 예를 들어 최근에 한기호 문자에서 제기됐던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한반도로 옮기려는 시도는 예. 대통령의 현직 중에도 소추 가능한 내란 외환해죄의 예비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행한 비상대책회의는 이미 그 안보실장 예보로 얘기된 것이고, 예. 그런 비상대책회의가 대통령의 인지나 또는 지시 없이 가능했겠는가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추론하면, 그거는 외환 유치 예비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최근에 한편으로는 김건희 사안에 집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명백하고 중대한 이런 윤석열 위법의 문제를 확인하고 정리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세 가지인데요.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트럼프 태풍은 국가 전체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최근 고민에 제가 이렇게 쭉 대화를 해보면 80~90%는 트럼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 정말 그러니까요. 모두가 당장에 영향을 먹고 사는 받는 문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정치 경험상 가장 탁월한 국제 감각과 경험이 있던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건 뭐 여야를 네. 다 넘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풀어나갔던 IMF 직후의 정세보다 사실 지금이 전 더 어렵다고 봅니다. 국제 관계가 더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 당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우리의 지도력과 민주 진영이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준비되어 있는가를 사실은 자문하면서 많이 공부합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제 이것이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놓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라고 국정을 보고 놓고 있죠. 예. 골프채를 잡고 국정을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지티브는 트럼프 이 상황이라든가 이런 국정을 준비하고 네거티브는 김건희 문제에 집중하고 그러면서도 더 본질적인 윤석열 이번 문제도 놓치지 않고 체크해가고 뭐 이런 정도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기조이고 그러니까 그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그 아이디어가 논의되는 것은 그것대로 뭐 의미 그것은 있지만 의미 있으니 사실 네. 대표도 다 논의하시라고 그런데 지금 당에서 네, 공식적으로 네. 집중해야 될 것은 당장의 불법들 그리고 특검 통과 1점 하나씩 돌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100일 이내에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촛불 때와는 다르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네. 생각하고 상대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왜 촛불 때처럼 불이 안 붙지라고 생각하고 상대는 촛불 때처럼 불이 안 붙을 것이 확실하라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은 결국은 저는 국민의 창의력으로만 돌파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돌파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집회 하나를 하면서도 엄청 고민합니다 요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그거는 해야 됩니다. 불이 안 붙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나가가지고는 체력이 버티지를 못해. 그래서 저도 그것이 불이 안 붙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다른 방식의 우리의 K 민주행동, K 집회가 예. 다시 2024, 2025에 거의 나중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타임지의 표지를 한국 국민이 장식하고 노벨 평화상을 한국 국민이 받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단이 받는. 저는 그런 상황이 결국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7년 전하고는 다르게 지금 나가면 너무 이른 것 같은데 내가 그런 또 있을 수 있죠. 내 체력은 그때하고는 다른데 어느 시점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지난번과 다른 게 과거에는 그런 시민사회가 먼저 움직였는데 이번에 정당이 최근에 집회를 한 2번 이렇게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맞는가. 예. 근데 일단 지금 시민사회도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처럼 국민들의 생각이 만약 그러시다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우선 예. 한두 번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이번 주말에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야3당, 야6당 다 나간다면서요. 민주당이 시작했고 그다음에 6당이 함께하고 예. 그리고 나서는 저희는 가급적 저희는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직접 깃발에 전면에 쓰는 것보다는 이제 시민사회나 국민들 하는 역할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불씨만 보고 지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주말 집회가 좀 크겠네요. 그러면 야6당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야죠. 예. 그리고 오랜만에 모셨는데 지난주는 한 번 모셨군요. 네. 김민석 수석 최고 제가 인터뷰 굉장히 오래 해왔던 것 같은데 요즘 방언이 터지셔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입을 열면은 중간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제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새 그분이 오신 것 같다고. 요새 회의하다가 한 마디씩 이렇게 하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짚어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 본인 지금 제가 칭찬하고 아니고, 있는데. 네. 저 매주 모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쁘시더라도 요즘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모시기 네,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서 짧게라도 그 잠깐 사이에 나와서 시간을 못 맞췄는데 저희가 네.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예. 돌아가고 있는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많은 사안이 팽팽팽 돌아가서 자 김민석 수석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LT 시간입니다. 자, 김일교, 최성훈, 호사카 요지 그리고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의원이 아니어가지고 호칭을 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아니군요 아직도. 예. 당선자. 이미 대통령 같아가지고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다고 하는데 오물풍선 얘기 했다고 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외교를 위해서 골프를 준비한다고 하고 트럼프의 외교를 위해서 골프 준비한다는 거 외신 엄청 탔어요. 네.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시바 총리도 통화했고